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대단원 2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계와 기업이 만나는 장소인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92쪽입니다. 현준이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갔다. 시장에는 여러 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물건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고르고 있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이 시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고 한 곳에서는 수산물을, 한 곳에서는 그릇을, 어떤 곳에서는 신발, 또 어떤 곳에서는 옷을 팔고 있었어요. 자, 사람들은 각자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코너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사게 되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시장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옆에 페이지 가서 공부해 볼게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 가게와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서 만나고 있다. 자, 시장은 그야말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고 또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가게는 필요한 물건을 더 싸게 사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는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사려고 하는 거고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나와 있어요. 자, 시장이 있으면 이곳은 가게와 기업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시장을 통해서 가게는 원하는 물건을 사는 거고 기업은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물건의 품질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살 수가 있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옆에 대형 할인점은 최근 들어 많이 생기게 된 시장인데 이렇게 여러 물건을 갖다 놓고 팔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게 되고 또 물건의 품질을 눈으로 보고 여기 시식도 해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반면에 홈쇼핑은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은 아예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와 아래에 있는 시장의 형태는 이쪽은 직접 만나는 시장이죠. 대면하는 시장. 그리고 물건도 직접 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을 보면 이 밑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건도 눈으로 보고 살 수 없어요. 대신에 내가 집에서도 어떤 물건이나 다 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물건만 사고 팔까?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 사고 팔 수 있을까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전에 봤듯이 시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전통 시장이나 대형 마트처럼 눈에 보이는 시장도 있지만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장은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주로 물건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곳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물건만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인력시장,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외환시장, 집이나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 등도 있다. 자, 밑줄 그을게요. 인력시장, 주식 거래에 이루어지는 주식시장, 다음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별표 보면 주식은 회사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해요. 여기 보면 인력공사라고 해서 인력시장,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곳에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식시장은 이렇게 코스피라고 해서 주식의 가치가 이렇게 전광판에 뜨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음 외환시장은 다른 나라의 돈과 우리나라의 돈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집이나 땅 이런 것을 내놓고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바로 95페이지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랍니다.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업이 팔고 싶은 걸 팔고 팔기 싫은 건 팔지 않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림 보시면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자신의 장래 희망을 생각하면서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 예정 부지인데 공사가 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지어지냐면 과자 공장이 지어지겠네요. 다음 빵집에서는 빵 만드는 제빵사가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어떤 사람이 통장을 찾아서 자기 돈을 확인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공장을 짓고 싶으면 공장을 짓고 빵을 팔고 싶으면 빵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을 자유경제라고 하죠. 다음 페이지. 개인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과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며 기업은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다른 기업과 서로 경쟁한다. 여기서 두 번 나온 단어가 뭐죠? 네, 경쟁이죠.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고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은 무엇을 위해 경쟁하나요? 그렇죠.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면접,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면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높여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경쟁하는 방법은 본인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 기업과 기업의 경쟁은 무엇을 놓고 경쟁할까요? 그렇죠. 그림 보면 알겠지만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여기서 기업은 개인은 자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기업은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할까요? 그렇죠. 최대한 값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야 손님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으니까요. 같은 품질이면 당연히 싼 걸 살 테니까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품질이 확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죠.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 생산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의 장점이 뚜렷하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은 자유와 경쟁이다. 여기 밑줄 그을게요.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는 바로 자유와 경쟁이에요.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제 활동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 자유와 경쟁이 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했죠.
여기서 뽑힌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딱 뽑았으니 그 사람은 이곳에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겠죠. 다음, 원하는 조건의 물건을 살 수 있다. 이거는 기업의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 시장 안에 있는 물건들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콕 집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서비스, 더 친절하고 더 많이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무료 배달. 다른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한 곳은 무료 배달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곳을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료 배달을 통해서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윈윈하는 게임이죠. 마지막, 기술을 개발해 더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겠어. 이거는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겠죠. 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더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이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품질이 우수해지는 거예요.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며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의 이득이죠.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어서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이긴다는 거예요. 기업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이게 바로 자유경제의 장점이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은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경쟁이 무작정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경쟁하면서 품질을 점점 올리고 그래서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만약에 경제활동에 자유와 경쟁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자유가 없다면 너무 제한돼 있으면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거 하고 싶은데 저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다양성이 아주 떨어지겠죠? 또 경쟁이 없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자리가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주는데 내가 뭐하러 노력하겠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겠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경쟁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모습을 찾아봅시다. 우리 주변에도 자유와 경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유, 또 핸드폰, 신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먼저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서울우유가 생각나니까 그걸 적을게요. 또 메일도 우유를 만드는 것 같고 메일기업, 남양이라는 회사도 우유를 만드는 것 같고 덴마크 이런 데서 우유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또 파스텔르 이런 것도 있고 상품을 만드는 회사의 수가 아주 다양하죠. 여러 가지, 여러 기업. 또 핸드폰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애플, 또 많이들 쓰는 삼성, 또 LG, 그리고 중국 기업도 있으니까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겠죠. 신발 만드는 기업은 나이키, 아디다스, 휠라, 또 리복, 푸마 등등등 이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기업은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인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업들의 다양한 경쟁으로 우리가 얻는 이로운 점. 당연히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주니까 좋은 상품을 쓸 수가 있겠죠? 또 좋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책 정리 2개 한 번에 해볼게요. 이 위쪽은 뭐죠?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은 직접 만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대면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만나지 않는 곳이죠. 오른쪽은 여러 종류를 모아서 판매, 이쪽은 아주 다양한 종류를 모아서 이쪽은 보통 한 종류씩 판매. 전통시장도 여러 종류를 모아서 팔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서 이 그림 보면 전통시장 안에서를 생각해야 돼요. 파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수산물만 파는 거고, 이 사람은 그릇만 파는 거고, 이 사람은 신발만, 이 사람은 옷만 파는 건데, 대형마트는 그렇지 않죠. 대형마트에서 파는 사람은 그 기업, 뭐 롯데 기업 또는 신세계 기업 이렇게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의 기업이 아주 여러 종류의 물건을 파는 게 대형 할인점이니까 이렇게 두 개는 여러 종류 모아서, 이쪽은 한 종류씩 판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일 경우에는 여러 종류를 한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한 기업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그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훨씬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이쪽에서는 물건의 품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생각해서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유였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쟁 형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다음 이런 자유와 경쟁이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적어보고 지금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 못 적은 사람은 일시정지 시켜놓고 적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